자, 2022년 6월 15일 10시 29분입니다. 요 일자는 수요일이고요.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은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 거시적인 큰 이벤트들, 그 이벤트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비트코인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간단한 교육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좀 꽤나 들어온 모습인데, 과연 찐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던 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본 걸 저한테 따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따뜻해졌고, 제가 미약하게나마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좀 아름답게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나오면은 공유를 드려서, 저는 뭐 10% 20% 안 드리거든요. 한번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 좀 100% 이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사실 달려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쓰는 게 더 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인데, 한번 픽 나가는 거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괜찮은 자리에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겠고요. 이렇게 트론 디패깅이 깨지는 현상을 확인해서 트론 또한 숏 한번 쳐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잠시만 보실게요. 제가 주절주절 많이 떠드니까 내용이 안 나오는데, 무튼 간에 이렇게 230% 정도 수익을 보여드리고, 뭐 한길님 타점 준 거 보고 혹시나 해서 뭐 소액 매수 들어가고 수익 100%대 반절 팔고 버티고 있다. 1억 정도 굴리고 있는데 픽 세네 번 따라해서 3천만 원 이상 벌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튼 간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한우 세트라도 보내드릴게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소를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먹을게요. 자, 그 다음 어제 그리고 제가 방향성 한번 짚어드린 거 있죠. 21.8 900불 반등 나온 자리, 이렇게 7시 12분 정도에 지지 깨지면 21.8에서 롱자리 한번 봐라 말씀을 또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900불 반등 나왔죠. 4%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레버 30배 타셨어도 120% 정도 수익 구간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방에서도 제가 시그널을 이렇게 힌트적으로 좀 드리고 있어요. 확실하게 짚어드리진 않는데 어느 정도 체크를 해라, 여기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하락장에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뭐 메리트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뭐 글을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눌러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찍기 전에 누른 걸 좀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살짝 부끄럽네요. 자, 무튼 간에 어제 1기방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 1기방은 하루에 15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그널은 정보 공유방에서도 드릴 거고, 실시간 대응만 가능하시다면 이완님 이렇게 웃어주시네요. 실시간 대응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그리고 2, 3기방도 운영 중이고요. 2, 3기는 제 추천 코드로 가입을 하시고 1회 이상 거래하신 분들만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신청하시고 잠수 계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레퍼럴 코드로 딱 1회 정도 거래만 하셔도 충분히 저희 2, 3기방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 드리고요. 자, 이제 주절주절 뭐 자랑도 좀 하고 해제도 했으니까 이제 차트를 보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겠죠. 자,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패러럴 채널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어 볼게요. 저점 길이. 그리고 위로 쭉 이어 봅니다. 하나의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승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많은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졌는데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제 올라갈 때 됐지. 근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그게 중요하단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떨어졌다고 올라가는 게 뭐 말이나 됩니까? 그런 매매법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7만원 갔으니까 오르겠지, 삼성전자가 뭐 6만 5천원이니까 오르겠지,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최대로 활용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 거시경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지금 2, 3기방 운영 중이신가요? 예정 중이신 거죠? 네, 2, 3기방은 예정 중이고요. 1기방 마무리되면은 바로 2, 3기방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부기온의 노님 안녕하세요. 에스더님 반갑습니다. 자, 무튼간에 차트 분석의 의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세계에서 이 분석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점은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단기적으로 차트를 분석했을 때 지금은 이 플랫 파동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렇게 플랫 모양의 파동이 나오고 있다. 플랫 모양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랫 조정이라고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플랫 파동이라고 불러요. 보이시죠? A, B, C로 파동이 진행되는 그런 모양새를 플랫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얼추 A, B, C 파동이 나오려는 모양새가 포착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잘 보이도록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A, B, C 파동 형태로 플랫이 완성이 될 확률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체크를 했을 땐 바로 이 피보나치 확장 툴을 켜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다는, 아무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A 파동이에요. 그죠? A, B, C로 나오겠죠. 만약에 플랫이라면. 자, 밑에 지금 방송에 써있죠. 본 방송에서 제공된 정보는 전문가 개인적인 소견이며 방송을 참고한 매매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이거 보고 그냥 롱 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우려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튼간에 우리는 항상 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파동이 무슨 파동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뭐 몇 살 때까지 뭘 하겠다, 얼마를 벌겠다, 얼마를 저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차트도 그런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달라지게 되면 계획을 다르게 새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튼간에 저는 플랫이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플랫 관점으로 차트를 볼 겁니다. 자, 보통 이 플랫은 보시면 이 비파동의 1대1 비율로 상승을 하게 돼요. 1대1 비율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우연치 않게 1대1 비율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딱 채널 상단과 맞아요. 보이세요? 1대1 비율로 상승을 한다 했을 때 채널 상단에 딱 막히는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다음 그림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피보나치 확장 툴은, 자, 파동의 크기를 한번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요. 그 다음 파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수학적인 비율로 나타낸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한 번 더 설명 갑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한 파동의 크기를 재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파동이 이 피보나치 비율적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바로 이 피보나치 확장 툴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툴. 잘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0.382 구간에서 다시 막혔어요. 그죠? 0.382를 뚫어주면 당연히 0.5까지 가겠죠. 0.5 뚫어주면 618까지 가겠죠. 786까지 가겠죠. 자, 요런 관점들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보통 플랫은 교과서적으로 1까지는 가줘야 돼요. 1대1 비율이 나와줘야 이상적인 플랫 모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관점은 사실 간단해요. 단기적인 반등만 노렸다가 다시 18K 정도 가는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18K 정도. 요 정도는 떨어져 줘야 주워볼만 하지 않나. 제가 18K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어디 국민은행 달려가지 마시고요. 뭐 대출 이런 걸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돈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돈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뭐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리스크 관리가 좀 잘 되고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뭐 주식이나 코인을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문제다. 인생에 쉽게 돈을 버는 방향은 없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왜 합니까? 어릴 때 서울대 가려고 공부를 왜 하냐? 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차트는 공부를 안 한다. 큰일이죠. 그냥 떨어지면 사고 아니면은 올라가고 있어요. 막 올라타. 그냥 올라타.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최고점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심장이 아프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상처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무튼 간에 저도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기억을 꼭 해두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알아는 봤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으로 저항을 볼 구간은 어디다? 이 채널 상단 부근이다. 채널 상단은 약 23,800에서 900 정도고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따져봤을 때도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다시 떨어져 줄 확률이 높다. 플랫으로 플랫으로 올라가서 모양을 충족시켰을 때는 플랫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플랫이 완성되면 다음에는 흐르게 됩니다. 가격이 아래로 빠지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알아봤으니까 자, 이제 경제 교육 한번 들어갈게요. 미국 증시도 중요 일정인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간밤에 인플레이션 중요 지표인 미국 5월. 자,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중요 지표 아시는 분 채팅 한번 쳐주세요. 인플레이션 주요 지표 뭐가 있냐? CPI 있죠. 그 다음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컨센에 부합을 했어요. 컨센은 예상치를 얘기합니다. 컨센에 부합을 했다. 5월에 CPI가 컨센 이상으로 나오면서 강력한 긴축 여파가 이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을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CPI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건 전체적인 어떤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수재들의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떨어질까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 심리를 줄게 다시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사람들의 왜냐? 비싸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들 실적 나빠지죠. 어떻게 된다? 주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금을 국채 금리에 넣게 됩니다. 국채 금리는 미국채 금리잖아요. 미국채.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물망처럼 다 하나하나가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CPI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사람들은 물건을 안 사니까 기업들의 매출, 실적이 나빠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 이런 악순환
과정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사실 역사에 몇 유례 없을 위기긴 해요.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하락률이 더욱 심하고 그리고 길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전례 없는 그런 하락장을 여러분들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무튼 간에 현금을 국채금리에 넣게 되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국채금리가 그렇다면 떨어져야 사람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전일 암호화폐 시장은 무튼간에 CPI 충격, 그 외 거래소 관련 개별적인 악재들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 예정이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 예정,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75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은 99% 정도로 보고 있고요. 75포인트도 사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금리 이렇게 올린다는 거. 0.75%라고 보시면 됩니다. 0.75%. 금리 0.75% 올리는 거면 진짜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은 99% 정도 0.75%를 생각하고 있다. 자, 이러한 여파로 지수의 급락. 나스닥, 비트코인 떨어지게 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은 사실 선반영을 받았다고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현명할 거예요. 여기서 금리 인상 75포인트가 나와도 더 떨어지긴 할 텐데 뭐 이렇게 막 완전 바닥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이 정도의 낙폭 과대를 일으키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숏 대기 타야겠네요. 빅숏은 어디서 타야 될까요? 어디서 타야 될까요? 요렇게 기준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라이브에서 짚어드렸으니까. 여기 깨지면 당연히 손절하시고요. 자, 무튼 내일 새벽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틀여 만에 FOMC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바뀐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75포인트에 대한 으름장을 놓는 옵션도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50포인트 얘기하다가 이제는 70포인트 인상이 거의 대세인 듯 합니다. 무튼 간에 지금 상황은 금리도 올라가고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를 넘어섰어요.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이 상황에 주가가 오른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주가는 못 오릅니다. 이 물가와 금리, 주가는 디커플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디커플링은 뭘 뜻해요? 자, 커플링은 요런 걸 뜻하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도 따라 오르는 거, 이런 걸 커플링이라고 뜻하고요.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가 내려가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뜻합니다. 근데 금리와 이 물가 그리고 주가는 디커플링, 즉 역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역의 관계.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튼간에 이 물가가 좀 잡히고 금리가 인상되는 게 조금 줄어들어야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희망 회로를. 한길님, 이번 하락이 한 시즌이 아닌 상승 전체에 대한 되돌림일 가능성도 있나요? 이 부근이 깨지면, 여기 18K 부근이 깨지면 상승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한길님, 코린이를 위한 개인 강의는 안 하시나요? 너무 배우고픈데. 배우고 싶으신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커리큘럼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시적인 역사에 남을 그런 하락장을 함께 겪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돈복사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오셔서 내가 방향성은
계속 짚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언제 숏 타라, 언제 롱 타라, 실시간 대응 필수로 해라, 뭐 이렇게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도 뭐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계속 짚어드립니다. 될 때마다 웬만하면은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숏자리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숏자리 23,000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23,000. 근데 오늘 라이브에서 다시 짚어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라고 23,000 후반대 보시라고 짚어드린 겁니다. 이 부분들 정정을 했으니 23,000에 타셨다가 또 막 개인 메시지 주지 마시고 여기 24,000 부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18K는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8K를 지켜주지 못하면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12입니다. 12. 여기 12. 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18K는 정말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하락률을 계산을 해 본다고 해도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암호화폐의 암흑기 하락장 때는 항상 80%에서 90%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80%를 딱 갖다 대면 12K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제가 라이브 때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왜 배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망할 놈의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되게 된다면 12K를 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기관들이 뭐 들어왔고 어느 나라에서는 공용 화폐로도 이 비트코인을 쓰고 있다, 비트코인은 망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테슬라 물렸고 넥슨 물렸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다 물렸습니다. 기관도 다 물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물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물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역사는 보세요. 83% 보이시죠?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70%, 뭐 75%, 83% 이 정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이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튼 간에 이런 백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복기를 하시고 지금 제가 짚어드린 단기적인 방향성도 체크를 하셨을 때 누가 과연 이 부근을 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점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지나고 나야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야. 우리가 완벽하게 발바닥 각질 타점을 잡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찐반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하는 순간에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 타도 안 늦어요. 사실 그때 타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구간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화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찐반이 나오게 되면 찐반등을 얘기합니다. 찐반이 나오게 되면 제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때 타도 안 늦는다. 발목에서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거 없이 섣부른 롱포지션 탔다가는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그 80% 뒤에는 폭풍 상승이 있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떨어져야만 어떤 스마트한 투자자들 아니면은 뭐 기관들 아니면 큰 손들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죠. 스마트 머니.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시장 참여자들을 우리는 스마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스마트 머니가 딱 들어오는 순간 유동성 부여가 엄청나게 되면서 쫙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18, 19K를 바닥이라고 보는데 누구나 예상하는 자리를 세력이 지켜줄 리가 없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18K 갔다가 휩소 빡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처럼 휩소를 딱 주고 역해쇼를 이쁘게 그리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